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예, 안녕하세요. 강연 듣는 분들한테 뭐 이게 퀴즈 내시잖아요. 예, 상대방 동의 없이 임신을 하거나 시키면 사기죄인가?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예,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그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 노래할 때 그 뒤로 가더라고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로. 일종의 사기인데 그래서 왜 문워크를 하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사를 할 때 한 몇천 페이지 되는 사건도 그 정답은 기록 안에 있거든요. 그것처럼 분명히 저 행동은 이유가 있는데 그 정답은 노래 가사 속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열심히 분석을 했더니 그 안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간략히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젊은 청년이 이제 춤추러 갔습니다. 춤을 추러 가서 만난 젊은 여자가 빌리진이거든요. 빌리진이하고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추다가 빌리진이 잠깐 이 청년한테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간 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1년 뒤에 이제 또 그 청년이 춤추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빌리진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갑자기 빌리진이 이 청년한테 다가와서 우는 사내 아이 사진을 얼굴에 들이내밀면서 이 꼬마가 네 아들이야. 이 청년은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그 빌리진이하고 잔 기억도 안 나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니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래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게 문워크입니다. 좀 황당한 상상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 영상 전체 그 가사와 그 다음에 마이클 제이 잭슨의 그 동영상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쓴 책에 한 12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10년이 걸렸는데요. 첫 번째, 맨 앞부분 동작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일관성 있게 다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서 착안한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빌리진 주장대로 청년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다 그러면 결국 청년의 동의를 안 받고 임신해서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사기죄가 되느냐? 이제 이런 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답은 속인 거는 맞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형법에 이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격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망하여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게 그 사람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아이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인 거는 맞는데 사기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재밌는 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비혼주의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이 여자분을 굉장히 좋아하던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고 꼭 결혼해다오.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애를 안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여자를 설득을 해서 결국 그러면서 여자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내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정관 수술한 그 사진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그 남자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애는 낳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나를 믿고 결혼해다오.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한 1년이 안 돼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황당해서 나중에 그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관 수술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인터넷에 올린 게 제가 이렇게 당했는데 이걸 이혼을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글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착안해낸 게 여자의 동의를 안 받고 여자로 하여금 임신을 시키면 이것도 사기죄가 되느냐, 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형법의 그 조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빌리진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런 구조에 따르면 이제 속인 거는 맞는데 결론은 형법상 사기죄는 아니다. 약간 엉뚱한 상상을 했나요? 아니, 아닙니다.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이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남자가 이제 속이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혼 사유도 이혼 사유일 것 같은데 결혼도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결혼 뭐 차고 얘기한 거면 취소가 되는데 그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끝에 부분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부부간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게 되면 여자도 포기하고 막 그냥 계속
갈 거 아닐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자가 좀 못된 건지 이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기망하고 이제 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죠. 그래야 사기죄다. 재산상 이득. 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걸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검사님 책을 보다가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 단어를 봤는데, 그 수군가에도 사기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예. 그게 처음에 수군가? 내가 아는 그 판소리 수군가인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판소리를 조금 잠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주 있을 때 전주 방송에 나가서 사기 예방 그 토크쇼를 하다가 갑자기 판소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철가를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판소리가 5마당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일단은 저희가 수군가를 하니까 수군가, 그 다음에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적벽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군가의 사기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스토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남해 용왕께서 우연히 병이 나셔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 자라 별주부를 이제 보내가지고 별주부가 토끼를 속여서 용국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제 그 토끼의 간을 떼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토끼와 거북이를 사람이라고 쳤을 때, 자 간을 떼기 위해서 속여서 데리고 왔는데 이거 사기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제가 검사님이랑 같이 공부한 바로는 재산상의 이득은 없으니 사기죄는 아니지 않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사기죄가 이제 구성 요건이 늘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군가에서는 뭡니까? 토끼의 간을 떼기 위해서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사람이라고 쳤을 때 사람의 간은 신체 일부잖아요, 그죠? 물건이 아닙니다, 그죠? 네. 사람의 경우는 권리 주체지만 이거는 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망한 거는 맞지만 속인 거는 맞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50% 정도만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그냥 넣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전을 막 뒤져봤더니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 법 조문이 있더라고요. 장기 적출 유인죄라고 있는데요. 거기 문제 형법에 288조 제2항에 장기 적출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면은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적출이라는 게 때린다는 거고, 유인한다는 게 뭐냐면 속여서 자기나 제3자의 지배하여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적출 유인죄로 자라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왕님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형법을 찾아보니까 31조에 교사범이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교사하여 범행을 하게 한 자는 범행을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자라하고 용왕님하고는 똑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걸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토끼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간을 갖다가 묻에다가 떼놓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용왕이 진짜 그런 줄 알고 토끼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결국 토끼는 용왕을 속여서 이제 도망 나온 거니까, 그럼 이거는 죄가 안 될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형법의 정당방위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형법의 20조 1항에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의 생명이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속여서 이렇게 온 거니까 이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돼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군가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이와 같이 형법의 이론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요 전래동화를 봤을 때는 토끼의 재치와 뭐 자라, 용왕님의 아픔 뭐 이런 슬픔에 좀 공감을 했는데, 이제 커가지고 검사님이 말씀하신 형법을 이제 대입을 하니까 자라와 용왕은
범죄 조직입니다. 토끼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주인공 같습니다.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